자, 비트코인 추락은 어디까지일까요? 관련 업계에 실적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야 되는지 아닌 건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최진욱 본부장님 아까 암호화폐 관련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토픽주에서. 그럼 이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률 시행 등 이런 가격 자산에 대한 가격이 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한 달 사이에 11%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만 해도 14% 이상 한 달 사이에 빠졌는데 지금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걸 탑픽주로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좀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하실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알트코인의 바닥은 나왔다고 봅니다. 알트코인은 바닥 나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을 때 당시에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바닥론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투심이 또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업비트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빠진 부분들이 상패 시즌. 상패 시즌이 지금 앞당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좀 상패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수요를 결국에는 이제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7월 이후부터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비트가 이번에 투자 대회를 하거든요. 투자 대회를 하는데 반대로 빗성까지 같이 투자 대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대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좀 순위권을 매기고 또 비트코인을 좀 지불을 해주는 좀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증가해준다 하게 되면은 업비트나 빗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액 부분들, 실적 부분들도 증가해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좀 가장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좀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도 우리 기술 투자가 좀 강하게 또 급등세를 좀 연출을 시켜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좀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하락이 나와준 부분들은 마운트 곡스의 좀 이슈.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의 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그 당시에 암호화폐 보유량이 거의 1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2013년 당시에 해킹 사건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그 당시 이제 거래소가 좀 문을 닫았었는데 결국 이제 채권자한테 그 부분들을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해도 지금 14만 개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의 지금 개수만. 그럼 14만 개가 넘는다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이 만약에 전부 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매도로 쏟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 우려감이 지금 투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하실로 더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엔 채권자들의 물량이 전부 다 나온다라고 보기는 다소 힘들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또 요소로 작용해줄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풀린다 하게 되면은 그 우려감의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독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결국엔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리스크를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 지금 부분에 더 빠진다고 봅니다. 더 비트코인이. 빠진다? 네, 여기서 솔직한 말로 지금 제가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한 60, 한 3K까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바닥은 한번 좀 잡아줄 스탠스가 한 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의 지금 온체인 지표만 놓고 봐도 사실상 뭐 거래소 보유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투심만 잡아서 보게 돼도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심리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거기에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약하고 펀드 신탁에서도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정학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운트 곡스라든지 독일 정부의 좀 매도 압력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은 가격을 상승해 줄 만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가격대는 58K 정도. 네, 58K 정도까지는 일단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재차 좀 신고가를 한번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엔 지금 반감기가 또 시작을 했던 상황에서 결국엔 채굴자들의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채굴자들이 지금 일부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채굴자들의 지금 매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결국 이제 상승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더리움 ETF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ETF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결국엔 주요 기관 투자자들
신탁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투자 수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수요가 당연히 뭐 증가해주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유발시켜줄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바닥은 안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라. 네, 그렇죠.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바로 급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 이후에 한 일주일, 2주 편차를 두고 그제서 이제 시세에 수급이 좀 들어와 주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기간적인 요소들을 더해봤을 때는 우리 기술 투자는 한 일주일, 2주,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 정도에. 네, 그때 정도 되면 일단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적인 구간들이 올 가능성이 좀 더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 7월 중순 말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주까지 아예 딱 뽑아주셔 버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더 빠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한 이슈로 매물출의 이슈가 있고 더불어서 독일 정부 매도 압력, 상승 모멘텀이 없다. 세 가지가 이제 더 지하실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기술 투자를 그 대장주, 탑픽주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아까 얘기를 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얘기들이 다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반등이 됐을 때, 폭등 전망과 함께 반등이 됐을 때 들고 계신 분들의 전략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고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은 트럼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또 뭐 무게가 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코인 시장에는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가 뭐 이제 뭐 스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태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코인 시장에 밈코인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장난으로 만든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코인 중에서도 그 트럼프 밈코인은 있는데 바이든 밈코인은 없어요. 네, 이럴 정도로 좀 약간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러네요. 트럼프를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좀 이런 대선 관련해서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유입된 그 물량 자체가 최근에 뭐 ETF가 통과되고 나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많은 규모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에는 계속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최근엔 또 며칠 전부터는 다시 또 유입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추세를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되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천천히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재돌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간론을 좀 펼쳐주셨네요. 1억 원 재돌파도 가능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거다. 부여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욱 본부장님도 일단 이런 얘기 하시면 또 비트코인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의 실적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지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타격은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해서 반사 수혜감을 받을 만한 섹터는 좀 어디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돌려서 살펴본다면 반사 수혜 기대감의 섹터들은 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해요. 뭐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되면 반사수혜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안전자산 쪽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쪽이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뭐 위험자산 쪽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좀 안전자산이 또 급등하는 좀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금, 뭐 은 이런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에 좀 충족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부분들이 좀 급등세에 들어와 줄 가능성은 좀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위험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고 해서 결국엔 반사 수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경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계속 고조가 되면서 뭐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만이 금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금 관련주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비트코인의 지금 급락의 반사수혜를 찾는다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 쪽이고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을 저는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급락에 좀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그 반사수혜 종목들을 좀 투자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갔을 때 당시에 좀 관련주들을 보는 게 저는 현 시점에서 투자가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반대로 이제 금 관련주나 안전자산이 일단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만 좀 잡고 계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대선 토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장초반 좀 낙폭 키웠던 부분들이 일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론이 일단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IRA의 좀 근본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 해도 결국에는 뭐 성장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투자 수요가 좀 지금 위로 좀 증가해주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증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부분들이 없구나라는 좀 그런 우려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그에 맞게끔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반사수혜는 그 정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 관련주들은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입니다. 반사수혜 섹터는 금은 관련한 섹터들 살펴보시고 시장에 맞춰서 이슈에 따라 플로우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이 또 하반기 장밋빛 전망 속에 담아볼 비트코인 관련주 어떤 걸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KG모빌리언스, M게임, 그리고 네오이즈홀딩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기술투자. 와우, 최진욱 본부장님과 같은 또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이유인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대장주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장주고요. 일단 업비트 그 가상화폐 거래소죠. 네, 업비트의 지분을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또 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장주 가장 확실한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시세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후발주자로 좀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좀 대장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눈높이 어디까지 좀 밸류 보신다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2,000원 선까지는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략하는 시점은 조금 이제 천천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높이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또 이야기 정보점 전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두 분 그럼 여기서 좀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